농사는 과학이라 합니다. 생물, 화학, 토양학 등의 학문적 이론이 농사에 적용되고 또한 활용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바탕 위에 서지 않는 농사 이론은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딧물 방지하는 것도 그 해충들 중에서 가장 친근한 진딧물 방지에도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물에 오는 해충 중 정말 진딧물처럼 징글징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응애, 총채 등은 몰라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진딧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 갖고 있는 진딧물에 대한 상식 중에는 초등학교 과학시간에서도 배우는 진딧물과 개미의 공생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진딧물을 이리저리 옮겨주고 진딧물이 분비하는 달콤한 감로를 취하는, 한마디로 말해 개미는 목동, 진딧물은 양떼와 같은 공생관계입니다.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목동이 없으면 양떼가 먹이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비유해서 이 개미가 진딧물을 여기저기 싱싱한 잎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진딧물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농작물에 진딧물이 올라간 것도 바로 개미가 옮겨준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개미만 얼씬거지 않으면 진딧물은 이 작물에 있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과수에나 채소에 붙은 진딧물을 잡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개미를 그냥 두라고 하고 싶습니다. 살생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딧물을 일으키는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작물의 양분을 흡집하기 때문에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해충이 옮기는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이 모자이크, 수박 모자이크, 호박 누런 모자이크 등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바로 진딧물이 옮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진딧물이 양분을 흡집하고 배수를 하는 감로에 의한 피해입니다. 이 감로는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쉽게 더러워집니다. 잎에 묻으면 광합성을 방해하고 열매에 묻으면 과실의 품질을 저해합니다. 제가 공연히 그냥 두라고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개미가 깔끔하게 이 감로를 받아 먹으면 세 번째 피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진딧물 한 사례를 나타낸 표입니다. 진딧물은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이 과정을 거치는 완전 변태가 아닌 번데기 과정이 없는 불완전 변태 곤충입니다. 사실 이 아르 과정도 월동을 한때만 이루어지고 성충과의 교미도 그때만 이루어지며 농작물에 해를 가하는 봄, 여름 동안에는 새끼를 낳는 곤충입니다. 얼마나 번식을 잘 하냐 하면 그때는 교미도 없이 무성생식을 하고 태어나는 놈 뱃속에 이미 새끼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니 진딧물이 생겼다 하면 떼거지로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제에서는 30세대 전으로 발빠르게 교체를 하는데 어쨌거나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알 과정과 번데기 과정이 없어 방제는 쉬우나 이처럼 엄청난 번식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틈 사이에 한 놈만 살아남아도 이놈들은 이때는 교미 없이 번식하는 무성 번식이기 때문에 금세 새순의 옹기종이 떼거지로 모여 있습니다. 이제 본 영상과 관련 있는 주제 쪽으로 화제를 옮기면 우리가 자주 보는 진딧물은 날개도 없고 다리가 짧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시충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딧물과는 달리 보이는 날개에 달린 놈이 간혹 섞여 있습니다. 이놈도 같은 진딧물입니다. 바로 날개에 달린 유시충입니다. 이놈들이 바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높은 나무 잎에도 날아올라 새끼를 낳아 번식하고 그 태어난 중에는 무시충, 유시충이 또 섞여 있습니다. 그 무시충 진딧물은 개미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자기가 조금씩 옮겨다니면서 양분을 흡집하고 날개에 달린 유시충은 또 다른 곳으로 날아 옮겨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실내에 있는 화초에도 하우스 안의 작물에도 높은 과일나무에도 개미 한 마리 안 보여도 진딧물이 있는 까닭입니다. 물론 용묘장의 모종에서 붙어온 놈도 있습니다. 화초나 농작물이 낀 진딧물을 몽땅 잡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며칠 뒤 진딧물이 보이는 까닭은 용케 살아남은 놈이 다시 왕성하게 번식을 하였거나 아님 날아온 유시충 때문입니다. 진딧물 방지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진딧물 주변의 친환경 제재 방지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은데
곤충호 방제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흡접하는 식물에 약을 침투시켜 그 독을 먹고 죽거나 아니면 그 독이 곤충호 각질을 뚫고 들어가 변태 등 성장을 억제해 죽이거나 아님 곤충호 기문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입니다. 그 친환경 제재로 방지하는 방법은 대부분 기문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해 죽이는 방법들입니다. 아님 지독한 냄새로 쫓아내는 방법들입니다. 효과 있는 친환경 방제법으로 쓰이는 재료가 식용유와 유화제로 세제나 계란 노른자, 또 그것으로 만든 마요네즈 등인데 분명 진딧물로 기문을 막으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잎을 통해 숨을 쉬니 그 농도가 진하면 빈대잡을 다 초가상칸 태우는 격이 될 테고 묽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적정 농도를 실험한 자료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적정 농도 실험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물마다 견디는 정도도 다르고 또 당시 햇빛과 기온에 따라서도 다르니 일률적으로는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잠깐 진딧물을 잡는 방법으로는 F킬러 홈키퍼로 불리는 가정용 살충제도 있습니다. 이건 먹는 작물에 모기 잡는 약을 사용하라고는 권할 수 없고 또 중에서 잎이 그렇게 얇고 약하지 않은 곳에는 흔히 애플킬러라는 가정용 살충제 중 유성이 아닌 수성 스프레이로 잠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섞인 유성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홈키퍼 성분을 유심히 보면 제충국 성분인 피레트린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피레트린은 공업적으로 생산하지만 그 성분은 옛날부터 이용되어 온 제충국에 있는 다른 포유류는 약해가 적고 곤충을 잡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홈키퍼로 넓은 면적에 치기는 곤란합니다만 국소적으로 붙어있는 진딧물 잡기에는 구하기도 쉽고 치기도 쉬우니 편리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혀 약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얇고 어린 잎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액화 석유가스가 들어있어 화기에 조심하고 한 작물에 자주 사용하면 약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홈키퍼와 같은 가정용 살충제는 친환경 제재도 아니고 등록된 농약도 아니니 작물에 칠하고는 제 입장에서 권장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진딧물 방제를 위한 진딧물의 생활상과 특성을 정리한 영상과 주변 친환경 제재로 진딧물 방제 실험을 참고하시려면 제 채널 재생 목록 5번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주변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할 때 식물에게 약해가 일어나지 않고 진딧물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한 여러가지 농도 실험을 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다만 이런 건 제 개인적인 실험이고 일반화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십시오.